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정호입니다. 앞선 이보인 팀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멋진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으시니까 참 좋겠다 생각했고요. 여러분도 웃으시는 걸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질문할 때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시고 앞에 계신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라든가 이런 대체자료 개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루미와 여우 우화를 아시나요? 여우가 두루미를 이제 집에 초대해서 자기가 먹던 자신이 이제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니까 두루미는 먹지 못하고, 그래서 또 거꾸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여우는 음식을 못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유명 일타 강사 동영상 장면인데요. 만약에 시각장애 학생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에 저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겠죠? 시각장애 학생이 여우네 집에 초대받은 두루미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각장애 학생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두 번째는 학습 자료를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럼 기본 중에 기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무엇인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기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뭐야? 시각장애 학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시각장애는 시기능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전맹, 심한 저시력, 또 심하지 않은 저시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하시면 정답일 거예요. 그럼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대체 자료로 공부합니다. 대체 자료라는 말은 시각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만든 거죠. 전맹 학생은 점자 자료를 이용합니다. 또 음성 자료도 있습니다. 전자책의 한 형태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음성으로 읽거나 점자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시력 학생은요, 확대 자료를 사용합니다. 독서 확대기를 사용해서 일반 교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에서 디지털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는 넘쳐나는데 시각장애 학생이 왜
자료 결핍을 계속 겪을까요? 바로 대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뷔페를 이용하는데 음식을 뷔페 테이블에서 바로 먹지 못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접시에 담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 학생은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료 요소별로 좀 더 구분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텍스트입니다. 한글, 로마자, 숫자. 꽤 쉬워 보이죠? 근데 한자, 점자가 없습니다. 그럼 한자 교재는 어떻게 만들까요? 5G 통신과 무게 5g은 같은 글자죠? 그런데 발음은 달리해야 합니다. 수식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점자에서는 분모 다음에 분자를 적습니다. 그럼 분자와 분모 모두 분수식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분모와 분자가 잘 구별되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자인지 분모인지 확실치 않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림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사파, 그래프, 지도,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 자료들이 교재에 쓰이고요. 빗살무늬 토기 사진이 있습니다. 촉각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여러분들은 말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구 절벽 한마디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타일 뭘까요? 스타일은 그 교재 내용을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제목은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더 작은 제목, 더 작은 제목 이렇게 할까요? 글자 크기는 매번 바뀔 때마다 알려줘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석은 시각장애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전달할까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대체 자료 제작 기간은 마냥 늘기만 합니다. 게다가 대체 자료 제작은 여전히 수작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체크무늬 옷을 손뜨개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참 어렵겠죠. 이런 사정은 사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 자료가 넘쳐나는데 전통적이고 사람 손에 의존하는 방법만을 가지고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에서도 똑같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실 만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드형 점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미국 APH에서 개발한 모나크라는 제품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궁극의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와 촉각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자 디스플레이들은 점자만, 그것도 한 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같이, 종이책과 같이
글자와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점자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교재를 거의 무한히 많은 교재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과서와 모든 참고서를 넣어 갖고 다녀도 되겠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일반 이미지 파일을 곧바로 촉각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촉각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죠. 대체 자료 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촉각 그림입니다. 또 굉장히 멋진 기능 중에 터치 센서가 점자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면은 설명이 음성이나 또는 뭐 점자로 표시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의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부를만 하겠죠. 두 번째는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지금 화면에 한 도시 풍경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촉각 그림으로 잘 그렸다고 치고 시각장애 학생이 이걸 만져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촉각 그림과 함께 그림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설명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딘지 지금 보이는 뭐 건물은 혹시 어떤 건물인지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되니까요. 당연히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미지 인식 기술 설리번 플러스입니다. 아직 학습 자료 제작에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국내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AI가 생성한 그림 설명문을 가지고 대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이보인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수식 인식 기술입니다. 그게 뭔가 일본에서 개발된 문서 인식 소프트웨어인데요.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다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식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수식 부분을 SML이나 레이텍으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점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곧바로 수학 점자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지금은 수학 점자 자료를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죠? 학생들이 특히 수학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수학 교재 제작, 과학 교재 제작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혁신 사례 3가지를 보았는데요.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 자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여전히 수작업 비중이 높고 그래서 제작 기간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형태별로, 자료 형태별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문제죠. 자료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또 반복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대체 자료가 필요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앞에 우화에서 보듯이 여우와 두루미가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의 집에 그냥 가서 같은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초대한 손님을 배려해서
그 손님에게 맞는 그릇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얘기하겠죠?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핸드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그 스마트폰용,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딱 한국에 상륙하고 보니까 보이스 오버를 딱 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다 필요가 없게 됐구나.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은 필요가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뭐 개발하던 게 물거품이 됐으니까 뭐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회사 비즈니스는 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겠지만은 사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전용 폰을 찾아다니는 이런 수고 또 이게 단종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애플 매장에 가서 원하는 아이폰을 구매하면 되고 지금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과 같은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시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체 자료가 앞에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몇 달씩 기다려서 대체 자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고 반 친구들과 함께 같은 자료로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시각장애 학생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재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음성이나 점자나 확대나 이렇게요. 아직 뭐 오지는 않았지만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도입 예정이고요. 이 디지털 교과서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2009년 아이폰 한국 상륙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2028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교과에 적용이 되는데 이런 변화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했던 그런 경험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그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데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 학생 지원 기능이 그 정부에서 밝힌 개발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교과서는 해당 기능들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있게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면 대체 자료는 필요 없게 되겠죠.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할 때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세세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출판사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자, 편집자들이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지원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저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요.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